안녕하세요. 강릉아산병원 외과 윤강현입니다. 갑상선암은 2020년도에 약 3만 명이 진단되었습니다. 전체 악성 종양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었고, 여성 중에서는 유방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제 확실한 원인 인자로는 이제 두경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과거력이라든지 방사능 피폭 이외에는 이제 특별히 알려져 있는 원인은 없기는 합니다. 갑상선암도 다른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으로 이제 갑상선 암 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세포들이 진행을 하면서 갑상선암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 작용을 해서 갑상선암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갑상선암 발생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그 이유는 비라프 유전자라고 이제 갑상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도 유전인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은 고분화암인데요. 고분화암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세포와 이제 악성 종양, 갑상선암 세포 모양이 비슷하다. 세포 모양도 비슷하고 형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은 고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중에 한 종류인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에는 적어도 30% 정도에서 유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나요? 최근에 진단되는 갑상선암은 초기 갑상선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고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갑상선암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신경을 누르면서 신목소리가 난다든지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한 느낌이 좀 있다든지, 갑상선 옆쪽 목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증상, 진찰,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을 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악성 종양인 것은 아니고요. 혹의 상태를 보고 악성 종양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갑상선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일본에서 시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체 환자분들 중에 5% 정도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성 종양이 목 근처에 있는 림파선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전체 환자분들 중에 5%만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쉽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크기가 더 커지기도 하고 임파선 전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 진단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갑상선은 우리 목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내분비 기관으로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한다. 그렇다면 내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약을 드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갑상선을 전체를 제거하지 않고 반쪽만 절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쪽을 절제하신 분들 중에서도 20% 정도에서는 이제 갑상선 요구량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 절제를 하셨던 분들 중에 80% 중에서도 갑상선암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갑상선 약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약 복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 감소 등이 올 수 있어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하신다든지, 필요한 경우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시면서 약 처방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